하지 마.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1인 카페를 하고 있는 바리스타 K 김기훈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컨설팅을 하고 있었던 대표님이 저한테 대표님은 가게 할 때 대표님 이름 걸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 이니셜인 K를 넣어서 매장 이름을 짓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카페라고 하면은 그냥 음료만 팔고 콩도 팔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매장 교육, 컨설팅, 아니면 커피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는, 교육하고 커피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데이 클래스, 그다음에 기초반, 고급반, 창업반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기초반 같은 경우는 월에 한두 명 정도, 기초반이 고급반이 가고 고급반이 창업반으로 가는 형태여서 한 달에 평균 2명에서 3명 정도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는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취업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아예 그냥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제가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 일일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메뉴를 짜드리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내 걸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창업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지금 전주에 있는 궁전 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인데, 거기는 요리도 가르쳐주고 바리스타, 네일아트, 그리고 제과제빵, 성인분들, 이제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위탁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어서 나중에 직업전문학교 위탁교육 검색을 해보시면 더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창업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하지 않았고, M&A, 기업 합병을 전문을 해주는 기업 컨설팅, 기업 전문가 이런 게 너무 되고 싶었어요. 일단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1년에 거의 5분에서 6분 정도가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창업을 할 수 있어요를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멋있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런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이버만 찾아봐도 되고 유튜브만 찾아봐도 되고 인스타만 찾아봐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대로 뭘 물어보냐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아예 없어서 만약에 창업을 꿈꾸고 창업인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내 거를 먼저 찾는 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단 창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내가 돈이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냐 없냐로 나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가장 도움을 받았던 거는 중소기업진흥청에서 하는 자금창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해결책이 됐고, 창업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죠. 20세 이상 성인들이 얼마든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내가 창업하고 싶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멘토들을 설정해주고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다 함께 도와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교육 수료 후에는 창업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매장이 아침 9시 오픈을 해서 저녁 9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모든 카페들처럼 아침 음료 판매하고 고객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만 하는데, 9시 일과가 끝난 이후에 그 디저트를 새벽 2시, 3시까지 만드는 날도 있고, 그리고 휴무는 월 2회로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더 힘든 건 1인 매장이다 보니까 SNS 관리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음료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기계 관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긴 한데, 그거를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감이 크고, 저는 지금 매장이 굉장히 한 20평 정도 되는데 40평, 50평이 돼도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5,000원씩 들고 와야 돼요. 아니, 장난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진짜 언제든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솔직히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거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상 여기 와서 일을 해보면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기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하루 체험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주세요. 가린의 8기 1번지 해주시면 됩니다. 창업은 나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친구들이 다 유튜브를 생각하고 블로그를 생각하고 이러는데, 유튜브나 블로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컨텐츠나 내 자산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취업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매력,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MBTI 엄청 유행이잖아요. 저도 MBTI 해봤는데 그 중에 ENTJ라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았던 거는, 뭔가 고민을 하고 진취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문을 열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그 여기는 진짜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었어도 이걸 가지고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그런 것들이 귀찮거나 일로 느껴지지 않고 재밌어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하면 창업은 정말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그게 정말 잘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커피와 그리고 이 콩 이런 걸 다루는 일을 평생 하고 싶기 때문에 때려치고 싶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힘들었던 적은 있는데. 근데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 그게 딱 왔을 때 정말 이거 그만해야 되나? 이거 그만하고 다른 걸 찾아봐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맞아요. 매출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떨어져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더 많이 팔고 싶고 나는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첫 번째는 데이트 못해요. 그리고 퇴근 후에 생활 없어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못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이 시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 유명한 카페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꾸 그거를 평가하게 되고, 분명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린 커피인데 내가 그거에 단점을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같이 간 사람들도 자꾸 내 눈치를 보게 되고, 여자친구들은 카페를 좋아해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 내리는 남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바리스타를 좋아해요. 일단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손님으로 와서 아르바이트생을 만난다거나 일하는 친구들하고 연이 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런 적 있었거든요. 결제를 딱 하는데 얼마입니다 하고 카드를 딱 받았는데 카드 밑에 감촉이 약간 다른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밑에 명함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바리스타, 명함 받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디저트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요즘 디저트 카페가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 예쁘고 맛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커피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엔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매출도 당연히 위기였고 가게 이미지나 홍보에서도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었는데, 제과식빵을 배우러 다닐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분기별로 한 번씩 원데이 클래스를 가서 그 트렌드에 맞는 디저트를 많이 배워오는 편이에요. 그걸로 한 번씩 디저트를 바꿔가면서 디저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스콘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응도 좋고 맛도 좋고 지금은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좀 수명이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 또 다른 디저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부부셨는데 원래는 피자집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피자집으로 건물을 올렸는데 피자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커피를 아예 두 분 다 모르시니까 도움을 청하셔서 이제 제가 메뉴 그리고 커피 교육 뭐 이런 거 전반적인 거를 2달 정도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2달 교육이 끝나고 매장 세팅 끝나고 오픈을 딱 해서 제가 이제 처음 손님으로 가가지고 커피를 딱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 거보다 좀 맛있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그때 조금 많이 보람찼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고 그걸 잘 하고 계시는 걸 볼 때, 일단 커피 산업의 미래 전망은 커피라는 그 원두, 재료, 생두가 없어지지 않고 피곤한 현대인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지금처럼 그냥 예쁘고 특이하고 뭐 인테리어가 좋은 카페 이런 소비 패턴은 아마 곧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떠한 커피가 더 발전할 것 같냐면 과학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커피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수치, 데이터가 결론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예로 지금 로봇 바리스타나 전주현 바리스타라고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서 우승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회에 나가서 커피와 초임계 추출법이라는 걸 결합해서 이번에 우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단적으로 봐도 트렌드 자체가 커피랑 과학이 결합이 돼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맛있으면 이게 굉장히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커피, 원두라는 거에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건데, 이 이산화탄소 기체에 압력을 막 가해서 이 압력을 받은 이산화탄소가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상태로 변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가 초임계점이에요. 그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이 상태가 커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커피 안에 있던 맛을 내는 성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이 일어난 커피를 가지고 추출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커피보다 훨씬 더 진하고 향도 좋고 맛있는 커피가 나오는 이러한 방식을 초임계 추출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항상 계획이나 목표를 세울 때 장기와 단기 이렇게 플랜을 세우는데, 저의 단기적인 플랜은 로스팅을 하는 게 단기적인 플랜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은 그 로스팅한 콩을 가지고 커피를 추출하는 대회나 아니면 로스팅 대회 같은 데 참가해서 꼭 우승을 한번 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일단 창업을 꿈꾸는 청소년들 하지 마세요. 창업은 하지 마. 안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근데 이 컨텐츠를 보면서 또 나 창업 그래도 하고 싶어, 저분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도 하지 마. 그 정도의 열정 가지고는 하면 안 돼요. 정말 창업을 하고 싶으면 진짜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열정과 그리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해요. 왜 이 세 가지를 뭐 어디 가나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뭐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고 뭐 TV에 나오는 강사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도 청소년 기기가 있었고 그런 방황하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항상 듣잖아요. 근데 진짜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정말 창업을 꿈꾼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를 먼저 찾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할 수 있는 희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창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